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던 64세 우리 김걱정 어머니, 자식들 걱정하랴, 또 남편 내조하랴, 또 손자, 손녀 챙기느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자꾸 화끈 달아오르고, 속도 더부룩하고, 손발도 차지고, 무기력해지고, 그저 단순히 만성 피로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쉬어도 낫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랑 검사는 다 받아봤지만 우리 김걱정 어머니, 그러나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여전히 증상은 소실되지 않고 한의원을 찾아서 진맥을 해보니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을 듣게 되는데,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3만 명 정도인데, 사실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 겹치기 때문에 숨은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이나 위, 장 등 소화기관의 작용과, 그리고 땀을 내는 발한, 열을 내는 발열 등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신경 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또 이제 긴장이나 응급한 상황에 작용하는 신경입니다. 흥분하거나 이제 활기찬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 시에, 또 두려움 등을 느낄 때 교감신경이 주로 작동을 하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함으로써 교감신경계와는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잠을 자거나 편안하고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신경은 부교감신경계죠.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에서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깨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됩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몸이 극도로 피로하거나, 사고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몸이 긴장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에 비해 교감신경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은 어떤 특정한 증상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시각각 여러 가지 증상이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해부학적으로도 상관성이 없고 검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오늘은 그런 증상은 싹 없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또 다음 날은 어깨가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증상들이죠.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란 얘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의사들은 주로 신경성 질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말 힘들지만 주위 가족들조차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왜 생길까요?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감당하기 힘든 문제, 또 만성적으로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일과 관련된 부담감이 심할 때, 그리고 이 생활 환경의 변화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
습관적인 음주, 어떤 약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외부 기온의 변화와 또 이제 강한 소음, 그리고 평상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수면의 장애, 또 경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나 당뇨병, 또 신경계 질환에 의해 가지고 이 자율신경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을 놓고 보면은요, 이제 순환기나 호흡기 관련 증상 같은 경우에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숨도 차고 호흡도 곤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도 빨리 뛰는 경향이 있고요. 소화기 관련 증상은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설사와 변비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나고요. 피부의 감각이 이상하기도 하고 눈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명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비뇨기과 계통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고 또 이제 잔뇨감이 있고, 성기능 관련 증상으로는 성욕 감퇴가 생기면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생리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증이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전신에 어깨, 팔, 다리, 허리 이런 데 통증이 있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인데요. 사실은 좀 감별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기치도 않은 갑작스런 불안과 공포가 밀려들면서 심장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이 공황장애인지 아니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황장애 역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공황장애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여성들의 갱년기 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나 임신, 출산, 폐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들보다도 더 심하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면증 증세 같은 질환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증상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결하는 생활요법으로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당한 휴식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과 운동을 해가지고 이 자율신경의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불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신체 리듬을 깨트리고 자율신경에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항상 생활의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이나 패스트푸드, 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을 편식하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초래돼 가지고 역시 자율신경계 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죠. 또 과체중이나 과소체중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둘 중 하나를 과항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서 이 자율신경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비타민 B군이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곡물이나 토마토, 시금치, 바나나, 계란 등을 충분히 드시고요. 견과류나 콩, 대두 제품에는 신경계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호두랄지, 아몬드, 콩, 두부 이런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신경 자극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유나 잔뼈가 들어있는 생선, 그리고 해조류 이런 것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방에서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처방하는 약물은 대개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항불안제랄지 항우울제, 수면제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고 균형이 무너진 자율신경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약차요법이 있을 텐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민트차 아시죠? 청량감이 있고 스피아민트 껌 때문에 우리가 친숙한 향기를 옛날부터 접했는데요. 이 민트차가 피로를 풀어주고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예민한 거, 또 짜증내기 쉬운 거, 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방에서 권하는 곽향차인데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에 특이한 효과가 있고요. 이 곽향은 향이 좋기 때문에 기분을 상쾌해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구토를 멈추게 하고 또 우리 몸속에 나쁜 습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재로도 많이 썼죠. 이 곽향을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물 1000cc 정도 넣고 거기에다가 곽향 50g을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20분 정도 끓여 가지고 그 물을 차처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화차, 우리가 노란색 국화를 끓인 차를 황국차라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식용,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죠. 말린 국화 5장을 뜨거운 물에 넣은 커피잔에 넣고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 가지고 그 물을 하루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드시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수화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양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불의 화 기운으로 보고 부교감신경은 차가운 물의 수의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수화상제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조절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을 수화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에는 교감단이 효과적인데 이 교감단이라는 약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처방으로 이 수화부재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향부자 백복신을 가루를 내 가지고 꿀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파달 크기의 환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한 30알에서 50알 하루에 3번 정도 먹거나요. 아니면은 향부자 20g에 백복신 20g 거기에다가 물 1000cc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하루에 3번 정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은 청심온담탕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청심온담탕은 자율신경 실조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화병 그리고 불면증에도 널리 쓰는 처방이죠. 한방에서 십전대보탕처럼 널리 쓰이는 약이 청심온담탕입니다. 약재 구성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기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백출감초, 그리고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담을 없애주는 바나, 그리고 막힌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귤 껍질을 말려서 만든 진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창포, 그리고 혈을 보호하는 당귀,
심장에 화와 열을 내려주는 지실주교 황련 황금 치자, 음기를 보충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청심 온단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 청심 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